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제외하고는 입원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외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증상을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면 이렇게 치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거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체중 감소하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고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입원 치료를 선행하고 그 이후에 외래 치료로 연계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빈도가 높습니다. 섭식장애라는 거는 음식을 먹는 이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겁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병 생기기 전에도 하루에 3끼는 안 먹었는데요. 뭐 하루에 2끼만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새끼 식사는 필수고요. 여러 끼로 식사를 나누어 먹는 행동은 우리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때문에 폭식증 같은 경우에 이제 체중 증가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감소시키는데도 여러 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헌상으로는 50% 이상 우울증이 동반된다고 하고, 섭식장애 환자들의 동반된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동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우울제는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섭식 문제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섭식장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한 후에 증상이 호전된다면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꼭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섭식장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신과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질환으로 뭐 10년, 20년 앓고 이제서야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치료를 못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뭐 섭식장애를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지식을 전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병원에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